안녕하세요. 진정토크 정미홍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그 혼란, 네, 이제 지났는데요. 대선 지나고 아마 처음 진정토크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대선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슈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 그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투표용지가 달랐다.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용지하고 내가 투표한 용지는 분명히 다르다. 이런 인증샷들이 돌아다니고 또 개표 과정이 문제가 많았다. 또 사전투표의 그 투표함이 제대로 보관이 되지도 않았고 열려 있었다. 있을 수도 없는 이런 문제 제기가 그 증거들과 함께 터져 나오고 있고 이게 전국에서 불길처럼 점점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고 그런데 이분들은 또 어떤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지 지금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서명하신 분만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상규명위원회의 공동대표 두 분을 모시고 자세한 그 내막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의 고창윤 공동대표 나오셨고요. 또 조충렬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궁금한 게 처음에 이런 그 위원회까지 만드시고 본격적으로 지금 이 대국민 운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시작하시게 된 첫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첫 계기는 저희가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그날 투표 개표하는 날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자유한국당 예, 당사에서 개표 과정을 직접 보셨군요. 예, 예. 네네. 저는 이제 남재준 장군 캠프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 후보님이 사퇴하면서 홍준표 의원을 도와주라 해서 우리가 와서 한 열흘 동안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이 대하빌딩 또 본관이 아니고 다른 그 빌딩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날밤을 새고 지켜보고 이쪽 본관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틀째 되는 날 저희가 들어가니까 우리 조 대표님하고 한 14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거는 부정선거다, 여기에 대책을 하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단체를 만들 것을 제의를 하고 공동대표 3분을 뽑고 상임 고문을 한 분 모시고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처음에 그 문제 제기를 하셨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아무래도 우리 그 조충렬 공동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이 되신 건가요? 그날 그 투표를 다 하고 8시에 이제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출구조사가 나왔죠. 예, 네.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민주당사는 어떤 분위기인가 해서 그 민주당사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전에는 그 자유한국당에는 기자들 그 JTBC, MBC, KBS 여러 그 기자들이 있었어요. 진을 치고 모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항상 그 개표 방송 보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거기 다 진을 치고 예, 맞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 당사의 그 개표 상황을 우리 간부들이 보고 있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른 기자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민주당사에는 없다, 사람이 없다. 그 분위기를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민주당사를 가봤더니 거기는 그 기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국내 언론 취재 기자가 없었어요? 예,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외신 거의 비어 있었어요. 기자들이 이제 2-3명 분대서 이제 촬영하는 걸 제가 봤고요. 그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를 보니까 벌써 출구조사를 발표하면서 JTBC를 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연결하면서 벌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0% 넘는 출구 결과가 보도되면서 거의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포터가 그 시민들하고 인터뷰도 하는 거를 이제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그거를 그 민주당 당사에 있는 그 차량으로 하는 거를 방영하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 거의 끝난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그때 그 문재인 측이 40%가 넘었고, 그 홍준표 후보가 23%인가 그랬고,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정도 됐죠.
그래서 그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론조사하고가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그 수준에서 가니까 제가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그 촬영이 끝나고 제가 당사로도 다시 돌아갔죠. 네. 돌아가서 그 얼마 전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자들 우리 그 당에 계신 그 간부들이 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의 일부 승복을 이 정도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질문들이 왔어요. 그리고 얼마 정도 뒤에 홍 후보가 이제 이거 지금 결과가 이렇다면 승복을 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하시고 몇 분 뒤에 이제 내려가서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자들이 그 촬영을 다 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또 물론 또 취재 기자들은 이제 더 취재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안 되니까 자유당사에 있는 그 간부들은 다 나가고 그 일부 당원들께서 뭔가 수상하다 제기를 한 겁니다. 여러 당원들이 한 20에서 30여 명들이 그 당사 사무실에 모여서 이거 어떻게 홍준표 후보가 표가 이거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안철수 후보가 이 정도고 안철수 후보가 좀 그런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이상하다. 40% 넘었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기하는 가운데 이제 투표 용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왜 나오게 되냐면 5월 달에 선거가 5월 9일이었고 4월 그 말엽에 이제 해외 투표가 있었죠. 그때부터 이제 그 투표용지가 제보가 됐습니다. 그 선관위 우리 한국의 투표용지가 2개다라는 그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장했던 해외 동포죠. 동포 두 분이 그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두 분을 고발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5월 4일, 5일 날 사전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문을 제기했던 11명의 그 국민들을 또 중앙선관위에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고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상기하면서 이제 투표용지에 대해서 뭔가 수상하다. 그리고 투표용지가 2개다. 그런 얘기가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자. 그래서 그 현장 당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진상규명위원회를 그 자리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침 그런 얘기가 오고 갈 때 우리 고 대표님도 거기에 대화 빌딩 있다가 본당으로 가서 어디서 가셨든지 하여튼 가서 보시고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하시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전에 사전 투표에서 투표용지 문제가 불거졌고 그것이 개표 당일날 거기에 문제 의식을 심각하게 느낀 분들이 모여서 이거를 지금 시작을 하시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진상규명회를 만드시고 하려면은 일단은 증거 수집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죠. 그동안에 이 증거를 제공한 분들 그리고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동참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고 그 증거는 신빙성이 있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제보를 그날 이후로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제가 신문사를 발행하니까 제 신문사를 통해서 제보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바로 사이트에다가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동데일리인가요? 인터넷 신문. 인터넷 신문 안동데일리인데 오프라인으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신문이. 맞습니다. 그 신문을 지금 발행하고 계시는 발행인의 입장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렸고 많이들 들어왔나요? 지금 많이. 어느 정도? 지금 그 5월 9일에 이제 개표를 했고 그 다음 날 이제 저희가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10일이죠. 10일부터 해서 10일 오후에 이제 작업을 해서
10일 저녁부터 이제 그 홍보도 하고 이제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총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게 지금 저희가 지금 받은 거는 500건이 넘어갑니다. 근데 저희만 하는 제보, 증거 제보. 우리 조 대표님 받은 게 사이트로 들어온 제보가 A 타입, B 타입 해서 이제 구분해서 그다음 지역하고 그 투표소, 그다음 날 투표 일자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거기에 제보 들어온 것이 거의 그 500건 이상이 됩니다. 저희만 받은 거예요. 근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 조원진 후보 측이나 아니면 그 또 미국의 남재준 구구를 통해서 또 받고 있고 네, 그쪽이고 그다음에 구국 동지회 여러 보수 단체들에서 아마 앞장서는 것 같습니다. 각각 따로 제보로, 받아서 현재 나중에 다 한꺼번에 취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그렇게 하면 아주 좋죠. 그리고 서명을 받은 분들도 여기에 진상 규명에 동참하겠다. 예,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내 표 어디 갔느냐 이런 소리를. 서명을 다 받으셨고. 예. 그게 한 2만 명 된다고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취합하면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보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제보자가 오면 그 지역 팀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지역을 또 맡아서 하고. 그래서 지금 전국 조직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조직으로 갑니다. 얼마나 지역 대표들이 선정이 되셨나요? 지금 제가 통화한 사람이 한 30분 정도, 울산, 안산, 부산, 의정부. 그러면 전국에 30여 곳에 지금 그 말하자면 진상 규명위 지부가 생긴 셈이고, 그렇죠. 거기서 또 각자 그 지역에서 이의 신청이라든지 자기들이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다 제보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직접 또 증거들 예를 들면 증언 같은 것도 녹취도 하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다 돼 있습니다. 또 사진 같은 것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다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선거를 이제 뭐 어떻게 그분들이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증거를 예를 들면은 투표장에 기표를 물론 좋은 뜻으로 투표에 영향을 준다 해서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인증샷은 이제 얼마든지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개표할 때도 그 촬영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 기표할 때 그 핵심적인 그러한 어떤 용지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그 사항만은 투표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도 굉장히 엄격하게. 투표를 못하는 게 아니고 촬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촬영을 못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이제 추측하건대 그러한 점을 이용하지 않았나 선관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저는 IT 쪽은 잘 모르지만 일단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는 셔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 지워라 이래서 지웠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찍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은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지워도 나중에 복구가 된다면서요? 네, 복구됩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들은 거 이제 제보를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요. 그 여성분인데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영어 강사랍니다. 그분은 뭐 평소에는 그 선거에 관심도 없었는데 요번에 너무 이제 황당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도 두려워하면서도 참 이거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제보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복구했다. 복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복구할 수 있는 그 분을 알고 있다. 그 제보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그런 사람 한 분을 또 통화를 했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사진을 복구해서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도 제보 전화가 계속 지금 제 전화가 진동이 울리는데 방송 중에도 계속 지금 제보가 오고 있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처음부터 다시 좀 의문을 제기한다면 출구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발표하는데 출구조사하는 장면은 방영을 안 했습니다. 방송사에서. 눈속였어요. 그리고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지만 출구조사를 당했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거기서부터 국민의 눈을 속였고요.
국민의 또 눈을 어디서 속였냐면 개표하는 현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개표 현장도 보여주지 않았고, 두 번째는 전국에서 안산에서 몇 표, 울산에서 몇 표, 뭐 부산에서 몇 표, 서울에서 몇 표, 이게 나온 총 합계가 내서 토탈 얼마다, 총 합계가 그 장면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방송을 안 했어요. 아무 방송도 안 하고 선관위에서도 안 하고 토탈 숫자만 내가지고 국민한테 발표를 했어요. 계속 숫자만 나왔죠. 네, 숫자만 나왔어요. 그 합산하는 장면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송하고 그렇게 투표 개표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굉장히 큰 문제 있습니다. 언론들 문제 있고. 뭐 어떤 분은 이건 무슨 나라도 아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허술하게 할 수가 있느냐. 투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어떤 분 얘기하시기를 우리 지역에서 어떤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이 자기가 계산해도 몇 표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찍고 나왔다는 사람. 근데 나중에 발표된 거 보니까 그 선거구에서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파악한 그 숫자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다 찍었다고 하는데 개표 결과 그 표 어디 갔느냐. 맞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괜히 또 물어보니까 거짓말로 대답한 건 아니실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두 분 얘기는. 지금 그렇죠. 지금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아까도 말씀했었지만 각 지역에서 오는데 한 가정에서 부부는 칸이 없는 거, 노트식으로 된 거 B형, 그리고 자녀들은 A형을 찍었다고 그렇게 제보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집에서 투표용지가 달랐다고요? 그렇죠. 아들들 둘은 다르고 부모 두 분은 또 좁은 칸으로 받아서 투표가 너무 어려웠다.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팀들도 카톡방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아, 내가 너무 카톡 그 칸이 너무 적어서 투표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 내 건 넘어서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아 좁은데 왜 그 넓다고 거짓말하냐고, 당신 분당 치는 거냐고 막 하고 카톡방에서 싸우고 또 실제로 만나서도 싸웠습니다. 우리는 만나서도 내 거는 좁았다, 내 거는 넓었다 막 만나서 저가 투표할 때는 아주 좁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제 표가 사표가 될까봐, 무효로 될까봐 다른 여백에다가 한번 찍어보고 그 사이즈를 맞춰서 정확하게 왜 이렇게 좁게 나왔지? 제가 투표하면서 여러 번 투표해봤지만 이렇게 좁게 느껴서 조심스럽게 투표한 게 처음이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투표 참관인들이 다 젊은 사람들, 그것도 아주 20대 초반에서 30대가 안 돼 보이는 젊은이들만 전부 앉아 있어서, 제가 항상 그 기억 속의 투표 참관인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고 했었는데 한 분도 나이 드신 분이 없었다는 거. 그렇죠. 그게 딱 첫 느낌이었고 투표할 때 대단히 좁았고 그게 제 경험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이 드신 분들 혹시 손이 떨려가지고 선에다 닿기라도 하면 이거 다 무효표 될 텐데 이거 좀 예감이 안 좋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투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어르신은 그럴까 봐서 위를 접고 아래를 접으면서 다른 칸에 안 묻게 이렇게 찍었다고 증언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이 투표지 이거 너무 적은데 내가 그 방송을 보니까 재외국민 투표에 2가지였다는데 이거 아니라고 다시 바꿔달라고 그러고 바꿔서 찍은 사례도 증언이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 현장에서 투표용지 2개를 출력해준 선거관리인 직원, 거기서 페이를 받고 일한 직원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자기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선관위 직원이에요? 출력. 뭐 어떤 그러니까 어떤 투표지 출력을 담당한, 그러니까 말단 직원이죠. 그분이 내가 이거를 출력했는데 내가 봐도 이거 2개가 나왔고 잘못됐다고 자기가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을 전화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바로 만나셔서 녹취를 하거나 동영상을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전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방송 중에도 계속 오는데 그렇게 왔고, 제가 받은 것만 해도 한 500건이 되고요. 우리 조 대표님 따로 받았고 저는 따로 받았고 그렇게 받았고, 그리고 저는 또 여러 단체에서 지금 다 따로 사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그러면 이게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각 지역마다 저는 또 담당을 맡겨가지고 주위 사람 다 받으라고 이렇게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그
한 투표용지가 있는데 자기 표가 어디 갔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표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표가 됐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분명히 내가 찍었는데 그리고 뭐 한두 분이면 그냥 착시 현상이다, 그쪽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각 지역에서 이분들이 분노를 하셔요. 왜냐? 아니 분명히 나는 그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없다는 그 용지에 했는데 이 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별로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정상 투표,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그 표에 했고, 어떤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분은 진짜 어떻게 굉장히 흥분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찍었던 후보의 표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좀 흥분하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이거 진짜 사기다, 이런 확신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동에서 그렇게 되니까. 정말. 그래서 저희가 하니까 다른 데서도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더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분들은 그냥 보통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뭐 어떻게 이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또 대선에다가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야당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 18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정선거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에서는 사실은 투표용지나 네. 개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아니고 네. 국정원 댓글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네.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정선거다라고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던 그 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자투표지 분류기가 사용이 되면서 여기에서 여러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약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잠깐 있었지만 이게 투표 과정에서의 문제가 사실은 별로 없었죠. 네네네. 예.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많이 심각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이 B타입이 지금 사라진 겁니다. 선관위에서는 계속해서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국민들을 11명을 지금 고소를 해놨는데 우리가 맞고 살 겁니다. 이게 허위사실 유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국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무 얘기에다가 분실 그거 시켰으니까, 없었으니까 그걸로 맞고서를 전국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점 뭐냐면 이 투표 분류기,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전자 개표기를 안 하고 그냥 분류 개표기 전자를 뺐는데, 제가 볼 때는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B타입은 카운트가 안 됐고 A타입만 하면서 숫자를 충분히 입력해낸 대로 나오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자 그쪽 전공한 교수님들이 대거 이제 저항을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들 주장은 이거 전자 개표기다 이거예요. 프로그램 넣어놓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표를 바꿀 수 있는 과정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이 투표기 분류기라는 주장하는 투표지 분류기, 네, 그 기계도 우리가 보관 신청을 해서 같이 양쪽 방향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원래는 이 투표지를 몇 년간 보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선거부터 투표지를 몇 달 보관하고 폐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두르시지 않으면 또 바로 폐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게 지금 법을 새로 바꿔가지고요, 한 달로 바꿔놨습니다. 국민도 모르게 한 달 후면 폐기됩니다. 한 달 안에 이 재검표나 보전 신청 우리가 소송을 안 하면, 우리가 부정선거 시비가 나올 수도 있고 지역에서 또 이 투표하신 분들이 다시 재검표 하자라고 나올 수도 있고 한데 한 달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게 과연 헌법 정신에 헌법에도 어긋나죠. 맞는 건지 헌법 위반입니다. 선거법도 분명히 이거는 그렇다면은 또 그 헌재에다가 이게 또 헌법재판소 가서 우리가 헌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또 헌법재판소장이 또 그렇죠.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분이 또 그럴 때는 이제 외신 언론한테 가야 되고 유엔한테 가야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되고 끝까지 제가 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30일이기 때문에 본선거 9일을 기준해서 벌써 한 주 반이 지나서 앞으로 1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투표함 보관 신청, 폐기, 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거를 해야 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6월 8일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으면 16일 정도. 아니 그거부터 해놓으셔야지 지금. 아니 근데 하는데 지금 그거 하고 접수하고 하는 비용이 800만 원이 들고요. 그는 이제 우리가 지금 준비가 한 300만 원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그 후원금을 한쪽으로 모아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번 주 안에 우리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증거 보전 또 저쪽에 하고, 재검표 신청할 때 옛날에 재검표 할 때 80군데 하는데 20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40군데만 하더라도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재검표 하면은 그 비용을 재검표 신청한 사람이 냅니까? 네, 소송 신청한 사람이 내겠습니다. 이게 다른 소송하고 틀려서 선거 소송은 그 신청한 사람이 개표 비용을 인건비를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역의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 선거 같이 개인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맞죠. 그렇게 그 상식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만큼은 정부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법으로 그렇게 소송한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로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국 우파 세력들이 지금 분열돼 있는데, 지금 제발 2주만이라도 다 연합해서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따질 것 없고, 태극기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태극기 아래 다시 뭉쳐서 이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허구한 날 문제 생기면 들고 일어나서 비용 부담해 가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나머지 세 당이 이 문제 제기하고 좀 앞장을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따지고 보면 자기들도 이게 부정선거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정선거 때문에 자기들도 진 셈인데 왜 다 입을 닫고 있는 건가? 자유한국당에서 당한 거 한번 쫓겨난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취재 과정에서요. 취재 과정에서 제가 제 얘기 일단 간단하게 하면요. 저도 지금 서울 생활하다가 제가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에 거의 뭐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중앙에 대해서 이제 10년 정도니까 잘 몰랐죠, 분위기를. 근데 지금 작년 제가 4월 달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총선을 보고 이제 현장을 다녔죠. 이 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게 제가 제 아는 기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슬슬 지난 총선에 대한 김무성하고 유승민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이 참 개파 싸움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보니까 상당한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는 당이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에 있는 보좌관, 비서진들이 수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얘들은 전부 보니까 옛날 주사파 출신에다가 좀 의심이 가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배치가 돼 있어요. 국회의원 비서 보좌관들이요. 자유한국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에도 그렇습니다. 보좌관 비서들이 원래 주사파 출신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웃기보다 사실. 지금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 탄핵 그때 JTBC 태블릿 PC가 이제 보도가 되면서 방송 언론에서 하는 보도 행태나,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제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그 전에도 벌써 총선 때도 그때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정보가 그 공천 줄 때 그때도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과정에서 이제 보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게도 그 내에서 그 누군지를 정체는 안 밝히지만은 분명히 그 안에 세력 그 지금 여당 안에 그 첩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애들이 누구냐?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그 안에까지는 지금 못했지만 접근까지는 못했지만 지금 대선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그리고 그 대선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고 그 사무국에 있던 현상 놀라운 현상이 패배 승인 홍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겠다. 끝나고 나자마자 그 당원들이 남아 있었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남아 있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이 사무국 직원들이 바로 그냥 당사에서 나가주기를 우리를 쫓아내는 겁니다. 당원들을요. 지지한 사람들 이제 끝났다. 오늘 다 끝났으니까.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으니까 나가라. 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원들이 주인인데. 예. 그렇죠. 그 참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저는 그 더 확신을 갖게 됐죠. 근데 누가 정말 그 첩자짓을 하고 했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정확한 물증은 뭐 찾기가 힘들죠. 근데 그 정보들이 새 나가고 있었고 누구예요? 이해찬 총리가 말했던 전 총리가 말했던 것처럼 보수를 괴멸시킨다 이런 얘기가 제가 떠오르면서 그 잔낭들이 전 세력들이 완전히 그 자유당을 해집고 그냥 완전히 괴멸시키려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끝까지 그런 생각이 그럼 들었습니다. 이해찬의 그런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보좌관이나 비서진으로 많이 가 있고 네. 결국은 그들이 이 당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말씀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제 질문에 처음 드렸던 것은 네네. 왜 그런 당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거였는데 네네. 우리 조 대표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서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제가 추정을 지금 하고 제가 확실하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에서 쫓는 걸 보면서 당 그 사무국 직원들이 내쫓는 걸 보면서 하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당원들을 어떻게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사무실에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되고 할 텐데. 저는 선거원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보내는 겁니다.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선거원으로서 거기 들어가서 본 바로는 우리가 그 남대준 장군 캠프에서 온 사람들이 또 홍준표 후보의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기자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들은 거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94명 중에서 24명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24명이 홍준표 후보를 지원해줬고 나머지 70명은 방관 내지는 방해 그래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을 도와주고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표가 끝나고 거의 홍준표 후보를 떠밀다시피 해서 그 선거 결과를 인정케 하고 우리가 그 다음 날 이거는 부정선거라고 홍준표 후보 쪽에 이거 부정선거를 발표해야 된다고 이제 압박 비슷하게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저쪽에서 압박받지 우리한테 압박받지 하니까 미국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건 뭐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거리에다가 서울 시내에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하고 모르겠어요. 전국 어디 다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 시내 다 봤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겠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의 뜻은 지금 부정선거니까 이걸 밝혀달라고 그랬지 언제 투표 이거를 인정을 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보수 외국당입니까? 벌써 멀리 갔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이중대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니 거기 그 중진이라는 그 나경원 의원 나와가지고 또 뭐 맞습니다. 이제 누가 임명진이를 데려왔냐? 임명진은 그 종북 좌파의 대부입니다. 학생들한테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친 사람이고 누가 데려왔냐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우택이하고 서창원 의원이 데려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려면 정치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 안에 있는 탄핵을 찬성한 세력, 국회의원 36명이 아직도 존재하고 그 자들은 종북 사상, 주체 사상을 공부하고 김영삼이 때
또 김대중이 때 이 아들이 그 종북 사상을 공부하고 영남 출신은 김영삼이 밑으로 들어가고 호남 출신들은 김대중이 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여당에도 민정당,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하면서 계속해서 침투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증거가 이번에 30명이 나가고 아직도 30여 명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 이걸 깨닫시고 현명하게 그러니까 판단하시기 결국 바랍니다. 우리 고 대표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 그 정당들이 맞습니다. 이미 부정선거로 해서 싸우거나 이의 제기할 그런 어떤 동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들에게 기대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애국 우파를 국민들을 보호해줄 정당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정당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저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새누리당이든 우리 남재준 장군 캠프든 홍준표 나중에라도 기대 혹시 이제 지지도가 높으니까 한번 기대를 했던 분들이든 우리가 태극기를 들었으니까 이번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태극기를 들고 각 단체나 이렇게 하고 정보 받는 거는 좋은데 후원금 한 곳으로 모으고 집회도 한 곳으로 모아서 정말 2주 동안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투표함 보전 신청을 하는 그 기한이 지금 2주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2주 안에 이걸 우리가 빨리 가서 보관해야 돼. 폐기 정지 가처분 신청.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재검표 요구해야 되고. 지금 뭐 약 한 2만 명이 동의를 했지만 계속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가 될지는 지금 알 수 없는 거고. 네, 네. 혹시 해외에서도 받으십니까? 해외에서도 받습니다. 지금 예, 해외에서도 해외에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예. 왜냐하면 해외에서 그 문제 제기가 더 먼저 됐었고. 그렇죠. 예. 거기 지금 구글 통해서 받고 많은 분들이 있고 증언이 먼저 튀어나와 있었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해외에서 받은 게 지금 또 한 1,500개가 또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럼 이제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결혼이 예. 계속 늘어나죠. 이거를 저는 지금 오늘 알은 게 예, 예. 한 달 만에 폐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건 아마 말이 국민들 안 아무도 나와요. 모르셨을 아무도 모르죠.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그쵸, 외국 같은 예. 경우도 예. 투표지는 몇 년 보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추가로 저도 지금 그 취재하면서 언제부터 그런 법이 생겼는지. 모르죠. 국민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자기들 그 마음대로 선거법이란 만드는 거야. 거는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제가 은평구 그 선거관리위원회 뭐 직원들은 열심히 했겠죠. 그분들을 뭐라는 게 아니고 그 지금 너무 이 법이 바뀌고 하니까 이분들도 제가 그 질문을 하면은 몰라요. 정확한 그 기한을. 선관위 직원들이 왜 이 정도입니다. 이거 뭐 근데 그 취재를 여러 투표지를 다 투표소를 다 맞습니다. 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가서 보시고는 어떤 걸 발견하신 건 없나요? 예, 거기 가서 저는 그 투표 용지 가지고 저는 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 취재 과정에서는. 투표 용지가 다르다는 상상도 못하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본 거는 이제 공정하게 하느냐. 참관인들이 각 당에서 대표를 가지고 서로 감시해서. 그렇죠. 대표성을 예. 가지고 나왔으니까 예, 철저히 감시하겠죠. 예, 그 반대편에 무슨 잘못이 있으면은 그 바로잡고, 그다음에 그 선관위 직원들이 다 나온 게 아니고 구청이나 그 동사무사나 이런 그 교육을 받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분들이 와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참 저희가 가서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상하고 좀 뭔가가 뭐가 어떻게 이상했나요? 뭐냐면은 좀 감추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요. 이제 취재 기자들한테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투표소에 제가 저도 투표 국민이니까 저도 그 은평구에서 투표소에 가서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거는 은평 주민이세요? 예. 네. 제가 한 거는 그 선관위에 주장하는 그 투표 용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칸이 그 뚫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찍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그 신고를 하죠. 취재를 하려면 네. 선관위에 등록을 해서 이제 취재 보도증을 받아서 취재 협조증을 받아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서 저가 그 차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자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찍으면서 이제 이 칸이 이렇게 좁아서 내가 찍기도 힘든데 이 어르신 분들은 뭐 어른들이나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찍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내가 찍어도 칸에 물릴 텐데 무효포가 될지 아닌지 난 걱정된다 이랬더니 제가 그때가 그 시각이 한 12시 정오 정도였는데 그때까지 그 참관 책임자가 투표소 관할 책임자가 하는 말이 아무런 문제가 제기도 없었고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선생님만 그러신다고. 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참. 아니 그거에 네. 주는 대로 찍고 나오는 거지 누가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래. 예. 이게 지금 밝혀졌으니까 젊은이들 중에는 그 칸이 넓은데 투표한 사람이 많았다. 나이 든 사람들은 칸이 좁았다.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또 된 거 아닙니까? 두 가지 그런 거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번 투표는 이렇게 좁아졌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죠. 예, 제가 두 가지 또 문제점을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투표를 하면 투표지에 절취선이 있어서 끝부분을 끄서 넣고 투표를 해야 양쪽 숫자를 맞춰봐야 이게 그렇죠. 정확히 맞는 건데 이번에는 절취선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저는 절취선 했는데. 했어요? 저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없는 게 더 많이 개표 현장에 나왔고. 개표에서 봤는데 누군가 표가 분명히 도장이 찍혀 있는데 절취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무효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얘기를 듣고 얘기해요. 그게 자체가 당선을 좌우할 수 있는 거의 1000만 표가 됩니다. 그 표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이번 선거는 무효입니다. 절취선 없는 게 그게 1000만 표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이제 보니까 전국적으로 들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취선이 다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표 참관인들 얘기가. 개표 참관인들, 제보자들. 그리고 실제로 영상을 찍었어요. 일반 시민들이 찍은 영상에 절취선이 하나도 없어요. 개표 과정에서 찍었는데. 찍었는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취선을 띄지 않고 그냥 투표를. 이거는 정말 심각하네요.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심각한데 또 투표용지가 2장이 됐고 또 B타입은 사라졌습니다. 어디론가 실종된 그러니까 표가. 칸이 넓어 찍은 좁은 거는 게 있고. 칸이 넓은 건 없어지고 칸이 좁은 게 반대로 반대로. 칸이 넓은 거 젊은 사람들이 받은 건 있고 어르신들이 판이 좁은 거 그 받은 거는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거의 다 없어졌어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선관위가 얘기하는 거는 칸이 좁은 거거든요. 칸이 떨어져 있는 것들. 그렇죠. 칸이 떨어져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칸이 넓은 건 없고 칸이 좁은 것만 정상적인 투표용지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아니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A타입은 칸이 떨어져서 두 칸씩으로 두 줄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돼 있고. 칸이 떨어져 있는 거. 그 A타입이고 그 A타입이 있고 정상. 아니 그 A타입이 저기 그 선관위가 얘기하는 정상적인 투표. 제 얘기가 그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는 있고 그다음에 칸이 붙어 있는 거. 그렇죠. 한줄로 돼 있는 거. 붙어 있는데 노트처럼 돼 있는 거. 노트처럼 돼 있는데 칸이 넓어요. 그거는. 조금 넓어요? 네, 조금 넓어요. 거기서 조금 네, 그거는 없어졌다는 거는 없다고 존재도 하지 않는다고. 아니 근데 제 얘기가 그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A타입이고 붙어 있는데 저기 떨어져 있는 거는 날인난이 좁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다 붙어 있는 노트처럼 된 거는 날인난이 좀 넓었답니다. 찍은 사람들이 찍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넓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아무튼 근데 그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B타입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근데 찍은 사람들은 지금 제보자가 거의 2만 명 가까이 그러면 나왔고. 지금 남아 있는 투표함을 우리가 재검표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문제 제기하는 그 B타입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찾을 수 없어도 부정선거고 찾아도 부정선거입니다. 선관위에서는 그런 표가 없다고 했는데 나왔기 때문에 부정선거고 그 다음에 또 심각합니다. 투표함을 있는데 위에 뚜껑 위에다가 실이라고 이제 테이프로 붙이는 거거든요. 테이프로 이렇게 하나만 붙여 있어요. 붙였어요. 근데 문제는 뚜껑이 그대로 위에 탑 뚜껑이 그대로 열립니다. 그걸 동영상을 우리가 찍어서 이제. 근데 그 예전에 그 이
전자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예. 문제 제기하신 분이 저희 진정 토크에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찍어놓은 과거의 동영상을 보면 투표함이 그냥 열리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이번에도 지금 이번에도 또 그런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또 돌죠. 그리고 그 보관이 허술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아요. 그 증거가 있으신가요? 예, 그거는 제가 그 선관위 지역 선관위의 이제 직원의 그 뭐 그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서요. 그 뭐 허술합니다. 저희들은 보통 투표함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 금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고에 다 아주 그러니까 완전히 봉합해서 다 놔두고 그거를 경찰관이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옮길 때도 CCTV가 항상 그 앞에 있어야 되고 옮길 때도 경찰관 입회 하에서 참관인으로 경찰이 계속 다니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었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그 확인을 어떻게 지금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심을 처음에 못 하게 됐으니까 저는 이제 왔다 갔다 취재 과정에서 이제 본 거죠. 광경을 그 취재를 하고 뭐 확인 그때는 아니 사진을 찍어 놓으셨어야지. 아니 그거는 그런 문제가 될 줄을 지금 상상도 못했지. 지금 상상도 못한 기자 아니세요, 기자? 이거는 기획 사기 부정선거입니다. 이거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앉아서 이거 문제다, 이것도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심각한데 지금 시간은 다 됐고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일단은 투표함을 보존해라, 폐기하지 말아라 투표지를. 그 우선이죠.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하실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재검표죠. 투표함을 검토를 해보자. 우리가 이제 제일 의문이 가는 지역을 지정해서 전국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드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80군데 하면은 20억이 필요합니다. 누가 복지가가 한번 낸다고 여러 명이 내면 그것도 큰 돈은 아닌데 아무튼 우리가 들어오는 후원금에 맞춰서 제일 의심 가는 지역을 지정해서 개표 신청을 할 겁니다. 재검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아까 없어진 표가 나온다든지 전혀 안 나온다든지 또 절취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집회가 계속해서 또 태극기 다 뭉쳐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해야 됩니다. 압력을 내야죠. 그건 뭐 태극기 들어도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압력이 되지도 않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면서 태극기 들으면서 외신 보도를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외신들한테도 다 통보할 거고. 아사히 신문은 한번 엊그저께인가 아사히 신문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쿠데타 정권이다. 이러고 보도를 이거 부정선거로 된 건지 알면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안 집니다. 너무 뭐 그래 가지고 될까 저도 잘 알아요. 아니 선관위가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무시하고 오히려 그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고발하고 하는 협박을 하는 거죠. 그 협박이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선관위를 먼저 경찰에 고발을 그것도 맞습니다.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실 생각이세요? 각 지역에서 그 국민들이 한 명도 죽고 세 명도 죽고 지역 검찰청에 그거는 돈 안 들어 가서 접수만 하는데 접수비 뭐 얼마 들지도 않지다. 수입인지 1,500원이면 요새는 합니다. 뭐 검찰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검찰에다 뭐 고발해도 뭐 그런 거 받아들여 줄까 지금 그래도 차라리 경찰에다 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으실까? 그러든 양쪽에다 해서 접수를 시켜놓고 우리는 소송 들어가고 외신 이용하고 집회하면서 알리고. 국민이 단합해서 일어서면 이번에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이걸 분명히 밝혀서 싸워야지. 그거 헌법재판소도 8명이 다 넘어갔는데 안 된다 빠지면 그게 패배주의거든요. 패배주의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 선관위 직원들 중에 5.18 가산점으로 된 것 같은 의혹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신가요? 지금 참 심각합니다. 심각한 게 선관위의 공무원들이 다수다 이런 주장은 과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다수라는 게 무슨?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5.18 민주 유공자 자녀들한테는 5에서 10%의 가산점을 줍니다. 공무원들. 과목마다 준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거 참 일반 연고대 요즘
출신들도 그 노량진에서 공부해가지고 구급 공무원 또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례로 그 오전인가 뭐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이제 집에서 그 부모님이 내려와라 그랬는 여자 그 취업생이 있는데 시골 내려가면서 자살을 했죠.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걸 이제 태극기 집회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5.18 가산점이 5에서 10%가 있는지를. 예. 그런데 그 있었다는 게 제가 그거는 확인을 제가 국가보훈처에다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고. 예, 그거는 그러니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인 거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성관이의 네. 직원들이 다수다 이 얘기가 왜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관이 직원들의 예. 다수가 5.18 가산점으로 그 합격한 사람들이 많이 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입니다. 예, 그 말이. 그 왜 그러냐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전자개표기가 이제 했고 그 지금 뭐 모르겠지만 저는 다 이제 여러 정보들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거를 제가 종합해서 이제 하면은 그 북한에서 이제 저희 그 우리 남한을 볼 때 여러 가지 지령을 내리는 중에서 전자개표기를 그 사용하게끔 해가지고 왜 그러냐? 아니 그런 지령까지 내렸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지금 날아다니는데 제가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제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취재를 더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터넷으로도 그렇고 뭐 드러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5.18 그 가산점 받은 사람 공무원 중에 상당수가 그 중앙선거관리에 그 이유가 되겠죠. 제가 설명하는 그러니까 그 이 조직적으로 그거는 진짜 조사를 철저하게 좀. 그거는 명단을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명단은 절대 공개 안 하는데 그것도 국민들을 설득시키긴 좀 어려운 일이죠. 또 한 가지 또 의혹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종북 세력이 있는 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 뒤에 또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이 종북 세력을 도와주는 비밀 조직이 또 있다는 겁니다. 좀 각성을 해서 젊은 사람들 좀 이거를 눈여겨보시고 그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지 좀 찾으려고 노력하면 또 찾을 수 있고 우리 하니까. 그 국민들이 사실은 아마 독서량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하위에 속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 경제 수준이나 또 이런 문화 발전 정도로 봤을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그 독서 수준으로 보면은 완전히 바닥이 이제 아닌가. 조금만 읽는 양이 길어도 짜증을 낼 정도로 읽는 것은 거부하는 그런 묘한 사회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찾고 진실을 알려면은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국민들이 진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회를 지난 그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 강화문 동아일보소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A 타입, B 타입 하는데 와서 이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관심 보이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여자분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참 심각하지 않느냐. A 타입, B 타입이 있는데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하니까 이 젊은 친구가 좀 관심이 있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플이에요. 커플이 관심 있는 쪽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나중에 화를 내면서 이 선거 이제 끝났고 이 대명천지에 이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욕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21세기 이 상황에 지금 북한을 편은 드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 북한을 돕자고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을 제재하는 마당에 북한을 돕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고 북한의 핵을 옹호하고 이거는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저는 LLL 해상을 내주자고 그러고 하나만 생각하고 이런 전체적인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눈길을 닫는 그런 국민들이 아직 많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다는 것이 지금 우리 미래에 대해서 참 암울한 생각을 들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결론적으로 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어려운 일을 지금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쪽이든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얘기로 끝날 건 아니고 예, 예, 맞습니다. 네, 나중에 또 이 진척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분들이 제기하시는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그 주장,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연관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한두 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만 명이 여기에 증인으로 참가하고 있다면 이것은 규명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와 또 제시하는 여러 증언과 또 증거들, 이것은 정말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사실이냐 또는 아니든 확실하게 이것이 규명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 토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